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생각은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불장이라서 핫하죠. 비트코인은 왜 절대로 통화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일단 시작할 때 절대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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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라는 말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트코인 비판을 하면은 그 워낙 많은 비트코인 옹호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일부 포트에 가져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달러와 같은 화폐로서 사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저희 자본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본론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다지 이 사람을 좋아할 만한 면모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사람 자체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년기 시절에 완전히 개차반이었던 성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거의 평생 일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을 대변한다고 하니까 조금 모순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람의 메시지, 자본론이라는 책 자체는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세상을 아주 간편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저랑 여러분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그냥 불알 두 짝만 차고 있는 노동자하고,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시작할 당시에는 저나 여러분 모두 각각 금화 10개씩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공장이 있으니까 뭔가를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갈 것이고, 이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도구나 기계류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재료의 원재료비나 아니면은 도구 사용료, 전기세, 세금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냥 제 순수히 노동력만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노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고용하시겠죠? 고용을 하실 때 금화 한 잎을 주기로 계약을 하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고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어떤 물건의 가격은 금화 한 개보다 비싸야 될까요? 싸야 될까요? 당연히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들인 돈보다 싸게 팔려고 하면은 장사를 할 이유 자체가 없죠. 그리고 싸게 판다고 하면은 결국 파산할 테니까 그런 회사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은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화 한 잎이라는 제 노동력에 대해서 금화 한 잎이라는 거를 지불했으니까 여기에다 이윤을 금화 한 잎을 더 붙여서 금화 두 잎에 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임금을 지불할 당시에는 자본가인 여러분들의 금화가 9개가 되고 노동자인 저의 금화가 11개가 되지만은, 그 물건을 금화 2개에 파는 순간 제 금화가 9개가 되고 여러분들의 금화는 12개가 되겠죠? 9개가 되겠죠? 11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니, 나는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았는데 물건을 사고 보니까 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제 입장에서는 공장에 찾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파업을 하겠죠. 야, 나 일을 했는데 더 가난해진다. 이게 말이 되냐? 내 임금 올려달라. 그러면은 이제 자본가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노동력이라 할 게 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금화 한 잎을 더 얹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금화 두 잎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다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된 물건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아까는 금화 한 잎만 투입이 돼서 생산이 됐는데 이제는 금화 두 잎이 투입이 돼가지고 생산이 됐으니까 당연히 금화 두 개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다시 금화 한 잎을 덧붙여서 금화 세 개로 판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임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제 금화가 11개가 다시 됐지만은 다시 여러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제가 구입을 했을 때는 제 금화가 8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제 임금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들한테 다 빨려 들어가겠죠. 이게 자본론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뭐냐? 돈이라는 거는 자본, 다른 말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집중이 되는 프로세스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제가 가진 금화가 빵원이 될 거잖아요. 아니면은 임금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은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돈을 시중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절대로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 이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본주의가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물건의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이 계속해서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산되는 수량이 적어진다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폐로서는 쥐약입니다. 쥐약. 왜냐? 아니 화폐가 공급돼도 모자랄 그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절대로 화폐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시작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되면은 매입을 할 겁니다. 왜냐? 자본주의의 특성상 이 돈들은 계속해서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성격의 재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미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달러처럼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